안녕하십니까, 오스틴 주식입니다. 어도비의 이 커버 화면은 잠시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디지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바꾼다. 인터넷이 도입됐었던 90년대에 우리는 디지털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더 우리의 세상을 디지털화 시키고 있나요? 어렴풋이 우리는 텍스트에서 비디오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구글보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을 이야기하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로 논쟁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 꼽는 단어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튜브, 틱톡, 기존의 방송국 시스템에서 개인별 맞춤형 방송이라 할 수 있고 어도비는 그 방송국에서 편집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형태가 보편화되어서 1인 방송이 많아지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담당했던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늘었을 텐데 어도비의 매출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단순히 재미있고 편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전에 엔비디아, 인텔 편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우리의 눈이 아닌 기계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자율주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하게 된 것은 바로 인간과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한 AI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두 번째로는 역시 데이터를 빼고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 부분에서 잠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소비 성향은 데이터로 모두 표현될 수 있고 맞춤형 광고 체제로 더욱더 변화되고 TV마저도 그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존은 미리 배송할 제품을 준비하고 페이스북은 개인의 모든 성향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자동차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방식의 데이터가 요구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요구 때문에 반도체 시장, 서버 시장, 클라우드 시장, GPU 등에 이르기까지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해 보게 되고 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회사를 찾아내는 것이 제가 이 유튜버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단어 두 개인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이터만으로도 4차 산업의 윤곽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어도비를 보겠습니다. 어도비는 현재가 디자인과 창작의 시대이며 CEO 등 이규제큐티브 레벨에서 디지털의 변화를 논의하고 모바일, 클라우드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면서 AI, 머신러닝 등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면 창작성을 표현하는 부분, 문서 생산성 향상, 디지털 산업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웹사이트를 보면 비디오 부문의 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등 여러 툴들이 있고 전체 사용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이라 그런지 40불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이 있고 UI, UX 부분도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문서 쪽은 잘 알려진 아크로벳이 있고 3D, AR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부분 툴까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상당히 많은 툴들이 있고 사스 기업답게 이 모든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한 달에 53불 정도이고 학생은 20불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세일이 좀 있었습니다. 모든 기업을 볼 때 얼마나 성장할지를 보려면 마켓의 사이즈와 마켓의 성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까지 어도비가 보는 시장은 120빌리언의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입니다. 템을 보면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부분은 2020년 84빌리언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부분은 2022년에 31빌리언, 다큐멘트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13빌리언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크리에이터들도 2022년에는 학생들이 1000만 명 정도, 전문가들이 350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의 개인 맞춤형 방송들의 변화로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글로벌 마켓 동안 계속 성장 중입니다. 어도비를 단지 포토샵 회사로만 판단했던 저에게 약간은 충격을 주는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엄청난 제품군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혁신에 선봉을 선 어도비를 어느 정도 짐작해 하는 오배부입니다. 부분별로 본 제품군만 보아도 일반인인 저로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현재 어도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모나비라는 제품을 50불에서 사용 중인데 더 고급화된 편집을 사용하려면 어도브를 쓰는 게 좀 편할 겁니다. 다만 단점은 한 번 사면 계속 써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점이 어도브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어도비는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1,800달러에 파는 기업이었지만 2013년에 50달러짜리 매달 멤버십 구독 방식으로 판매를 변화하였고 사스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변모를 따라서 이후 많은 회사들이 이 모델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어도비는 인수합병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9년 3D 소재 및 텍스처 제작 도구의 업계 표준인 알레그로믹스를 인수하여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3D 콘텐츠 디자인으로 확장할 수가 있었고 프로젝트 에어로를 통해서 증강현실 부분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마케토라는 회사 인수를 통해서 세일즈포스 같은 사스 기업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체적인 마케팅 도구를 갖추었습니다. 마케팅은 단순하게 판매 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스톱으로 광고를 보는 순간부터 구매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모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17년에는 튜브 모글을 인수하여서 TV와 디지털 플랫폼을 아우르는 최초의 엔드-투-엔드 독립 광고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도브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발빠르고 과감한 발전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적절하게 대응해 왔으며 개인적 판단으로는 데이스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관련한 대비를 훌륭하게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일즈포스나 다른 사스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기보다는 향후 어떤 식으로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에게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며 향후 그 플랫폼을 B2B 형식으로 제공하면 세일즈포스와 같은 업체들과 경쟁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포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동안 어도비는 이 외에 얼마나 많은 회사를 인수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990년 에메랄드 시티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해서 포토샵을 95년에 합병하는 등 총 52개의 회사를 합병해서 한 해에 거의 2개의 회사꼴로 합병을 해온 합병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어떤 회사로 변모를 해나갈지가 정말 기대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도비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 좀 더 자세히 어도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